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 개념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물론 중학생과 고1, 고2 학생들도 집중하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문학 개념어는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학 개념어 중에서 다양한 표현법들을 제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본빵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르게 맞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수능의 출제 기조가 바뀐 것이 문학에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 정확한 문학 개념어를 알지 못하면 헷갈리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술적으로 매혹적인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의 기술적 장난에 낚이지 않으려면 이 다양한 표현법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학에서 자꾸 한두 문제씩 틀린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문학 개념어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 이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본 맥락을 무엇인가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고요. 주체가 생각했을 때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내가 자연에 가고 싶은데 실제 자연에 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최종 지향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지향을 하긴 하는데 화자가 생각하는 최종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향이 아닌데 시험에서는 이상이라고 내서 애들이 완전히 낚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탄법입니다. 영탄법이란 놀라움, 감탄, 슬픔 등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오 같은 감탄사 또는 뭐뭐여, 뭐뭐인가, 뭐뭐도다, 뭐뭐고 등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영탄법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꿈같기에 서러라 하는 부분이 영탄법이 적용된 부분이고요. 또 이 작품에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라는 감탄사와 뭐뭐구나 같은 감탄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을 때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질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답정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자의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시면 꽃이 지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하는 부분이 진짜 화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꽃이 진다고 해도 바람을 탓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서리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이란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즉 길고 짧음, 강하고 약함, 넓고 좁음 등을 대립시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처럼 밝음과 어둠이라는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해 별과 나의 상반된 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들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구법과 반복법의 구분입니다.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구법이에요. 근데 반복법은 시어나 식구, 시행, 문장 구조 등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게 아니고 어떠한 단어, 어구가 반복이 되어도 성립이 됩니다. 다음 작품에서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 해야 솟아라처럼 해야 솟아라라는 특정 어구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반복법은 진짜 단순 반복이고 대구법은 문장 구조, 이것을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도 합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그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서 대칭과 병렬의 효과를 주는 표현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6번째는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적 이미지의 구분입니다.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는 감각의 전이 여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표현되는 심상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부분을 보면 청각적 이미지인 종소리가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요. 복합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 없이 2개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보시면 집집마다 누룩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이렇게 청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이 나란히 왔기 때문에 복합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풍자와 해악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희화화에 대한 개념 설명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죠. 우리는 웃기지 않는데 왜 희화화라고 하는지 잘 이해하셨죠? 이 희화화의 풍자와 해악이 있습니다. 풍자는 부정적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부패한 관료나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A는 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앞과 뒤에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개가 어리석고 눈치 없고 싸우기 잘하는 놈이라고요. 개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개의 행동으로 사람의 행동을 비유하면서 인간의 안 좋은 면을 풍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해악은 비판의 목적이 없이 동정이나 연민이 느껴지는 웃음입니다. 단순 웃음이에요. 비판 없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웃음을 유발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보면 여기 기억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흥부가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쌍한 외양을 열거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해악입니다. 풍자와 해악의 구분 기준은 비판이 있다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소설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점과 시점의 거리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